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132명, 카나가와 49명, 사이타마 40명, 치바 25명, 오사카 50명, 홋카이도 24명, 오키나와 2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3,21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3,9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2명, 후쿠오카, 오키나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7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8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3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3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7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3명으로 전체의 약 40%, 40대에서 50대는 총 39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3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2명, 시설 내 감염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5명, 이용과 관련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과 여성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4명, 입원 환자는 54명 증가한 105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8,971명, 누적 사망자 수는 43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19일 아침 도쿄 구단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경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참배하였으며 참배 뒤 기자단에게 부모 영령에 높이 받들고 숭배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18일까지 가을 제사가 진행되었으며 그는 총리 사임 후 지난달 1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동남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この実現するためには極めて重要な鍵そしてパートナーである 이번 일정에서 스가 총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의 정상과 회담을 실시합니다. 아베 정권으로부터 계승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의 자유와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대중국의 연계 강화를 도모합니다. 마스크 등 의료품에 일본을 위한 생산 공급 체제 강화의 협력도 확인합니다. 스가 총리는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출국하였으며 이날 저녁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은 상점가의 이벤트 등을 지원하는 고투 상점가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고투 상점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 상점가에 최대 300만엔을 보조하는 캠페인입니다. 상점가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 등이 대상이며 프리미엄 상품권 등의 발행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 대상에 선정된 도쿄 스기나미쿠의 코세카이도우리 상점가에서는 캠페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 뜻밖의 기쁜 일도 일어났습니다. 素晴らしいことは新規加入がいきなり5点増えたっていうのはね本当にありがたい限りです。 이렇게 고투 상점가에 대한 기대가 더 깊어지는 가운데 불안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16일 도내에서는 고투 상점가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설명회가 실시되었습니다. GoTo 商店街イベントの事業費のお支払いは事業終了後の精算払いとなります。 이벤트 비용의 지급은 이벤트 종료 후 비용은 전부 상점가 측에서 대신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いやもう大変ですよ。厳しいですよ。生産払いじゃなくて事前で、事前資金と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みたいなことで。一番やっぱり大きいのはお金的に自己払いだっていうところで全部立て替えなきゃいけない。それは小さいやっぱり商店街にとっては非常に負担が大きいですね。 이는 작은 상점가에만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복수의 상점가가 연계하는 경우 한 상점가당 300만엔을 보조해주며 추가로 500만엔을 더 보조해줍니다. 도쿄 시나가와구는 3개의 상점가가 연계하여 상점가당 300만엔, 총 900만엔에 500만엔이 추가 지급되어 1,400만엔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상점가에서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なかなか1400万を商店街が直接用意するのってなかなか難しいですから先にいただけるといいですね。 19일부터 시작될 상점가를 지원하는 새로운 고투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상점가는 코로나 이전의 상점가 활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 전부터 비용 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캠페인. 과연 이 캠페인으로 인해 침체된 상점가가 예전의 번화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무라 놀이이사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학생의 취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졸업자 취급을 하는 나라의 지침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경제계에 요청하였습니다.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18일 후쿠시마 토미오카초에서 기자단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학생의 취직활동 영향에 대해 내년도 취직활동이 한창이지만 멈춰있다. 헬로워크 등을 통해 3월 끝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지침으로 졸업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졸업자 취급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과 기업을 돌며 우선 4월 채용을 부탁하는 동시에 취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 후 3년은 신규 졸업자 취급하여 채용의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거세게 대립하는 가운데 자민당의 전략본부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제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최첨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것 등을 제언한 중간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민당은 올해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습풀을 내다본 전략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 중간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첨예화를 비롯한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질서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최첨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비를 비롯한 내각관방위 국가안보국에 설치된 경제팀 등에서 기밀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는 것, 또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정보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전략본부는 이 중간보고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제언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26일 소집될 전망의 임시국회에 대해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할 법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확보에 관한 법안 등 10개 정도 된다며 12월 초까지 회기 내에 성립을 도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카고시마현 키리시마시에서 기자단에게 이달 26일 소집될 전망의 임시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법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확보에 관한 법안과 일본과 영국의 EPA, 경제연계협정의 승인을 요구하는 의안 등 10개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과 그에 대한 질의를 마친 뒤 신속하게 심의하고 12월 초까지의 회기 내에 성립을 도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대책도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대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모리야마 씨는 이에 앞서 참석한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시작한 지방에서의 대화 집회가 천해를 맞은 것에 대해 야당 시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왜 국민의 지지가 빠져나갔는지를 늘 회고하는 것은 당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6명이 임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후쿠오카시에서 기자단에게 하루빨리 스가 총리 자신이 임명을 미룬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에다노 대표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6명이 임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의 설명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설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스가 정권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임시국회 소집 전까지 일주일 이상 있다. 우선은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라며 스가 총리 자신이 임명을 미룬 이유를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53%로 출범 직후인 지난 9월 조사의 65%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지난달 62%에서 55%로 여성은 68%에서 51%로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의 지지율이 60%로 높았습니다. 반면 60대 지지율은 지난달 64%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비교적 높고 여성의 지지가 낮았던 제2차 아베 정권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인다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면이 23%,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 17%, 총리가 스가 씨가 1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지난달 13%에서 22%로 늘어났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면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학자 중 일부를 스가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31%, 타당하지 않다는 36%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임명 거부 이유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응답자 전체의 15%뿐이었으며 내각 지지층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57%나 차지하였습니다. 고투 트래블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평가한다가 47%, 평가하지 않는다가 43%였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평가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70대 이상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아 세대별로 평가가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고투 트래블을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고 싶다 36%, 이미 사용했다의 15%를 합친 51%가 하고 싶지 않다의 46%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는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50대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가 다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에 개최가 41%로 지난 7월 같은 질문의 33%보다 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반면 재연기는 26%, 중단은 28%가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시무라 켄시의 출신지인 도쿄 히가시무라야마시에서 동상 설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今コロナ禍という時代ではありますが、その先にですね、希望の象徴となるような立派な銅像をね、建て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시무라 씨의 동상은 세이부 철도의 히가시무라야마역 앞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달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18일까지 모인 것은 목표인 2,400만엔의 절반인 약 1,200만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의 기부를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어 실행위원회는 주말에 모금 활동을 하고 모인 돈을 크라우드 펀딩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